안녕하세요. 부동산법 연구소입니다. 이번엔 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1편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PF 사업장에서 시공사는 책임준공학약을 한다. 책임준공기한을 지나면 엄청난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 책임준공학약의 불가항력 사유는 매우 엄격하다. 웬만한 사유는 해당하기 어렵다. 건설사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 투자자는 우발부채를, 수분양자는 부실시공을 유의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가 부동산 PF 위기라고 합니다. 대출, 즉 법률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인 채무자의 신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나 PF 대출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결정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려면 대주, 즉 채권자가 보더라도 돈 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탁월하게 입지가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주단은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을 충족한 시공사 명의의 책임준 공학약서까지 요구합니다. 책임준 공학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 페드의 양적 완화 및 제로금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최정점을 찍을 2021년까지 금융권에서는 수많은 PF 대출이 승인됐고 그 과정에서 시공사 법인인감이 찍힌 수많은 책임준 공학약서가 금융권에 제출됐습니다. 물론 시공사 또한 나름 계산기를 두드려 돈이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렇게 책임준 공학약을 한 시공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며 사업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제출한 책임준 공학약서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버전만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 확약서에서 책임준 공의무라함은 시공사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 사유 발생, 공사비의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본사업 관련 분양률 저조, 민원, 설계 변경, 본사업 부지 확보 여부, 명도 지연, 본사업 관련 인허가의 미취득, 취득 후 상실무효 취소효력의 정지, 대출 및 사업 약정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건축물을 준공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정식 사용 승인을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땡땡 개월 이내에 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준 공학약은 노예계약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굴지의 일군 시공사들이 약속된 기간 안에 공사를 책임지겠다고 확약해야 금융권의 대주도 안심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만약 약속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 채무를 조건 없이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약속한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보다 정확하게는 대주단이 기한이익 상실, 즉 EOD를 통지하는 순간, 시공사는 두둑한 시공이익을 챙기기는커녕 엄청난 규모의 우발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 가치가 곧두박질쳐 주주들의 엄청난 원성이 빗발칩니다. 하지만 공사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기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대주와 시공사가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였습니다. 대주 입장에서도 EOD를 선언하게 되면 예상 손실액을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등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주단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간 준공기한을 너그럽게 연장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지만 EOD 선언을 하지 않고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A 사업장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PF 사업장에서의 책임준 공시한은 2024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시공사는 약 2개월을 조금 넘어선 2024년 3월 2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개월이면 대주단이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주단은 시공사에게 책임준 공학약서에 적힌 그대로 대출금 전액인 약 800억 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얄짤없이 요구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법 원칙에 따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달라진 대주의 태도에 시공사는 독박 시우기라며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 고작 2달 완공이 늦었다고 PF 대출금 전부를 책임지라는 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결국 도저히 PF 대출금을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21개의 대주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필 착공 무렵에 광주 빌딩 붕괴 사고가 터졌고 철거 행정지도가 깐깐해져 착공이 71일 지연됐습니다. 착공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화물연대 총파업, 레미콘 8호제 도입 및 도요 휴무제 시행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 지연 등 각종 사유로 약 78일의 공기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이러한 사유는 모두 책임준 공학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의 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준 공학약서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대출 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각종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 조치까지는 취해지지 않았고 행정지도 강화는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8호제 도입 및 토요 휴무제 시행이나 레미콘 등 자재의 수급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책임 영역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시공사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적극적으로 대체 업체를 물색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공사가 주장한 사유들은 책임준 공학약서에 적힌 불가항력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안산에서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B 사업장에서는 시공사는 책임준 공기간을 1일 도과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대주단은 시공사에게 830억 원이 대출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라고 하자 시공사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준공에 소요된 기간 중 3일은 관공서 휴무일인데 그 기간이 없었으면 기한 내에 준공이 되었을 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도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책임 준공을 1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83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며 채무 인수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준공일을 고작 1일을 넘겼고 그것도 연휴가 끼인 탓인데 무려 830억을 물어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건설업계는 달라진 금융권의 태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속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의 빚더미에 올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준공항약을 한 시공사들은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준공기한 맞추기에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 준공기한을 못 맞추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투자자들은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부채가 공시되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준공기한을 지키려고 날림으로 공사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PF 사업장에서 시공사는 책임 준공확약을 하고 책임 준공기한을 지나면 수백, 수천억 대의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책임 준공확약의 불가항력 사유는 매우 엄격하다. 웬만한 사유는 해당하기 어렵다. 건설사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 투자자는 우발부채를, 수분양자는 부실시공을 유의하자. 이상 부동산 법연구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동명 주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컨텐츠는 2024년 10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의 로엔비즈 김용우의 각계전투에 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라는 제목으로도 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